네, 안녕하세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강화학습을 연구하고 있는 권영대 프로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강화학습 기반으로 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조합 최적화, 인공지능을 사용한 조합 최적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가 뭘까요? 복잡한 문제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아이템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이것들의 최적의 순서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합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저희 SDS에서 하는 사업으로 예시를 들자면 인텔리전트 팩토리에서 필요한 생산 설비 운용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자원 할당 최적화 혹은 물류 사업에서 필요한 운송 경로 최적화 그 외에도 사실은 조합 최적화가 필요 없는 곳이 어딜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업을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무슨 문제지 하실 건데 이제 발표 마지막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조합 최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문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웹판원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영어로 Traveling Salesman Problem, 이제 저는 TSP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의 좌표가 잔뜩 주어졌는데 내가 모든 도시를 가장 최소의 경로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가장 단순하게 푸는 방법은 아무래도 모든 조합을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걸 찾는 거겠죠? 그치만 조합 최적화 문제 대부분이 다 이런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가지고 와서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있어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사업에서 실제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임프루먼트 휴리스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얽히설키 먼저 솔루션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변형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을 찾고 또 찾고 충분히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제가 도시 5개가 있는 TSP 문제를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대충 만든 솔루션이고요. 이제 투업이라는 방법을 쓴다면 여기서 임의의 변 2개를 이제 찾아서 경로를 바꿔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보다 보면 운이 좋을 때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더 좋은 솔루션이 찾아지는 거죠.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좋은 방법인데 두 가지 이제 큰 단점이 있다면, 하나는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죠. 왜냐하면 테스트 해봐야 될 그 변형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제 문제마다 어떻게 변형을 가해야 좋은 솔루션을 빨리 찾을 수 있을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알고리즘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쉽게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좀 결이 다릅니다. 여러 번 트라이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번에 원샷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제 컨셉은 어떤 진짜 문제를 풀기 전에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를 풀 때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도시에 있는데 다음에 어디 가야 될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려줍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도시에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 그게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푸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이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그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자기가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략을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자기가 학습을 해서 이건 어떻게 풀면 되겠어라고 자기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언제나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건데 저희 그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고 가장 익숙하신 방법이 학습에 가장 익숙하신 방법이 지도학습 방법이죠. 지도학습 방법으로 조합 최적화를 잘 푸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내가 이 도시에 있는데 이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 도시에 가면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나하나 알려줘야겠죠. 우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방법은 조합 최적화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건 둘째 치고 가르쳐줄 정답을 이미 저희가 모르죠. 네,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시도하는 거는 강화학습 방법이고요. 이거는 정답을 모르더라도 이런 컨셉인데 인공지능이 먼저 정답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고 인공지능이 만들면 그거는 몇 점짜리 답이야. 우리가 정답은 모르지만 그 점수를 주면 인공지능이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는 더 잘 풀어야겠다.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스코어만 가지고 어떻게 더 학습이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베이스라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스코어가 있고 베이스라인이 있으면 이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스코어가 더 좋은 상태면 내가 방금 잘했구나. 나의 신경망을 더 강화시켜야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거고 뭐 스코어가 베이스라인보다 낮으면 다음엔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도시 5개의 TSP 문제가 있는데 강화학습 학습을 위해서 인공지능한테 한번 풀어봐라고 연속해서 풀어봐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총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거의 평균을 베이스라인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가운데 케이스는 내가 베이스라인보다 잘했네. 앞으로 좀 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푼 방식대로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오른쪽 경우처럼 굉장히 이건 못 풀었네. 다음에 이렇게 안 풀어야지 라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강화학습이.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대로 하자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컬 옵티마에 빠진다는 건데 이걸 이제 7개 도시의 TSP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지능한테 자, 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해서 이제 3번의 답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아직 완전히 학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완전히 학습이 안 됐으니까 뭔가 약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3번을 풀었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학습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볼 때는 가운데가 제일 잘 풀었네. 앞으로 더 가운데처럼 풀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고정관념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글로벌 옵티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르게 풀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기존의 방법대로만 계속 강화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 때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잘 잡아서 로컬 옵티마에 빠지지 않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 연구팀에서 이거를 뭔가 인공지능을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풀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고요. 여러 실험을 거쳐서 저희가 포모라는 좋은 강화학습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올해 12월에 뉴립스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이 다음 장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뉴립스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뉴립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참가자가 13,000명이었던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굉장히 많이 누립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직 국내 연구소에서는 뭐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이 뭐 1년에 한두 편, 두세 편 정도 현재 내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모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포모를 풀어서 사실 그 말로 그 이름을 설명을 드리면 멀티플 앞티마를 사용한 강화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앞티마가 무엇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다시 도시 5개의 TSP로 돌아와서 멀티플 앞티마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의 최적 솔루션입니다. 하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최적 솔루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 때는 도시를 하나씩 출력을 하거든요. 시퀀스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도시부터 출력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5개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서치트리에서 표현을 하자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5개의 가지가 있고 각 가지가 모두 다 앞티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앞티말은 하나인데 표현 방법 때문에 5개의 앞티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 방식이 그 5개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저희 포모는 어떻게 하면은 이 5개 가지를 다 잘 찾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기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학습에 녹여낼까라고 했을 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능한테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 라고 하는 건 동일한데요. 근데 풀어볼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번에는 A 도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봐. 이번에는 B 도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다른 조건으로 같은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계속 약간 생각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잡아서 강화학습을 하면 그 로컬 앞티마에 빠지는 문제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같은 문제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를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4개의 문제가 다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문제지만 인공지능한테 문제를 던져줄 때는 이게 좌표값이 다 다르니까 필요한 계산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한테는 이 4개가 다 다른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같은 문제를 그 기계가 인공지능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포모의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습 곡선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는 두 그래프가 사실은 그 논문에서 가져와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제일 밑에 있는 그 보라색 점선이 옵티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학습이 잘 된 건데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기존의 방식이라면 그 밑에 3개가 저희 포모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그리는 학습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차이는 저희가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 조건을 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이 없고 여하튼 기존 굉장히 학습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학습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장 위에 있는 콩코드라는 솔루션은 TSP를 푸는데 완전 최적화된 솔루션이고요. 알고리즘인데 그게 10,000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그룹이라는 거는 실제 기업들에서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최적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예, 상업적인 패키지고 그걸 사용했을 때 20분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 포모는 거의 동일한 비슷한 정확도를 내면서도 그게 1분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TSP 문제 푼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TSP 말고도 다른 조합 최적화 문제를 많이 풀었고요. 그 결국에 결론적으로 논문의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조합 최적화 문제가 모든 조합 최적화 문제가 멀티플 앞티마를 가진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멀티플 앞티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면 강화학습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저희 논문의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의 조합 최적화는 어떨까요? 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상업적으로 강화학습이 이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뭐 언어 처리라든지 뭐 이미지 레코니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죠. 그렇지만 강화학습은 뭐 게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데서 이제 연구가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합 최적화를 위한 강화학습 이거는 그렇게 많이들 아직 연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응용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뭐 학교에서 하기에는 조금 재미없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강화학습 최적화가 가질 수 있는 그 임팩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삼성 SDS는 이미 많은 산업 분야에서 운영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술 역량을 키우려면 여러 단계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한데 굉장히 삼성 SDS에서 조합 최적화를 연구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러면 어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 문제보다는 우선 설명을 드리기 쉽게 단순화된 문제로 조금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첫째로 이제 생산 설비 최적화 문제가 있습니다. 20개의 핸드폰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핸드폰을 만들 때 물론 뭐 수백 단계가 있겠지만 3단계가 있어서 기판 조립, 카메라 조립, 디스플레이 조립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저희 공장에 이제 각각 조립을 하는 기계가 3대씩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에 각각의 색이 이제 한 가지 종류의 핸드폰들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보시면 먼저 기판 조립을 3번 머신에서 했죠. 그리고 기판 조립이 끝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카메라 조립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디스플레이 조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20개를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인가 아무 순서대로나 하면 6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합 최적화를 잘해서 순서를 잡아주면 50시간만 해도 다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 최적화가 생산 그 효율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자원 할당 최적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잡이 태스크가 20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가 필요한 CPU, GPU 메모리 양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조합을 잘하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돌릴 수 있으니까 조합을 잘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릴 그 태스크들을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예를 들었지만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가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해야 되는데 필요한 인력 풀이 A, B, C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조합 최적화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로 TSP랑 굉장히 비슷한데 운송 경로 최적화 문제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TSP와의 차이점은 가운데에 창고가 있고요. 창고에서 각 지점으로 물건을 배송하고 싶습니다. 근데 TSP라면 한 번에 모든 지점을 다 돌 텐데 이제 트럭이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양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 주고 다시 창고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럴 때 가장 최적의 경로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운송 경로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올해부터 이제 강화학습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논문도 이제 좀 썼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3가지 문제 같은 단순화된 문제들을 이제 푸는 것부터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강화학습, 인공지능으로 이 문제들을 풀면 굉장히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도 쓸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고요. 근데 이제 현장의 최적화 문제랑
저희가 우선 풀어본 이런 연습 문제랑은 큰 차이가 있죠. 우선 제약사항의 문제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그 물류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풀었던 거는 제약사항이 하나였죠. 트럭이 실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근데 실제 물류 사업에서는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가. 그렇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으로 강화학습으로 문제를 풀 때는 훨씬 더 이런 제약사항이 늘어나는 거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이 아니었다면 뭔가 제약사항이 늘어난다든지 바뀌면은 기존엔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는 제약사항 때문에 이렇게 못 풀겠네? 라는 게 언제나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강화학습을 이용하면 그냥 학습할 때 환경에 이런 제약이 있어 라고만 해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제약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지 자기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제약사항 문제에 관해서 자유로운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제약사항 말고도 현실에서 이거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요. 네. 실제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또 다음 테크토닉에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만약에 오늘 제가 잘 발표를 했다면 듣고 계신 많은 개발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일에도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강화학습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화학습을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기존 알고리즘과 얼마나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강화학습을 적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방법을 다 갈아엎고 한꺼번에 강화학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 알고리즘의 일부에서 만약에 약간 비효율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룹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잘 있는 거를 캐치를 하셔서 이 부분, 조그마한 부분부터 강화학습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강화학습의 진정한 파워는 많은 문제를 미리 인공지능이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빨리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그 답을 줬을 때 그건 몇 점이야 라고 빨리빨리 계산해서 알려줄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프로젝트에서 시뮬레이터가 있는지 아니면은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이것도 강화학습 적용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의 발표는 다 마쳤고요. 저희 삼성 SDS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화 분야에서 저희 삼성 SDS가 뭔가 선두주자로 갈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계적 강화학습 적용 노하우까지 아주 유익한 발표였는데요. 프로님,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00개 도시를 강화학습했으면 200개나 300개 도시로 바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개 도시를 잘 푸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으면 200개 도시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100개 도시를 잘 풀게 학습을 시켜놨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지라는 그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100개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200개도 꽤 잘 풉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사용될 만한 강화학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프로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의료 분야는 글쎄요, 아직 저희가 내년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답변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예, 아직 깊게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적화된 문제는 조합 최적화된 문제는 지도 학습으로 푸는 경우도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조합 최적화된 문제는 지도 학습으로 푸는 경우도 있나요? 아, 네, 뭐 초반에 저 연구 그 사람들의 연구한 것들을 보면 초반에 이제 그런 접근을 했었고요. 제가 발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쉬운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문제마다 가능한 경우도 아마도 있겠죠. 저접 최적화 문제에 따라서. 네, 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권영대 프로님 발표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